비는 새벽까지 멈출 기미가 없었다. 낡은 아파트 창틀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 집요했다. 강지은은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된장찌개를 저었다. 연기 사이로 보이는 손등은 갈라지고 붉게 부어 있었다. 끓는 국물 한 방울이 튀어 올랐지만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 고통에 반응하는 일은 이미 사치가 된 지 오래였다. 지은아. 거실에서 시어머니 박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침 섞인, 그러나 여전히 명령조의 음성. 강지은은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로 손을 닦았다. 거실 소파에는 산소호흡기를 낀 박순자가 앉아 있었다. 암투병으로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리 와 앉거라. 강지은이 조용히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TV에서는 건강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 박순자는 잠시 강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보풀 잔뜩 묻은 잠옷, 기름 냄새 배인 손. 지은아, 이 집에서 나가거라.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지은은 잠시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었다. 어머니,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게 불편하니 내 얼굴을 보면 숨이 막힌다. 강지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억지로 차분했다.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잘못.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박순자는 산소호흡기를 잠시 떼고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내 아들 인생이 끝장나게 생겼어.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이 집을 다 차지할까 봐 무섭다. 강지은은 숨이 턱 막혔다. 저는 어머니 간호하느라 회사까지 그만뒀어요. 한 번이라도 편히 잔 적 있나요? 그런데 이제 나가라고요. 박순자는 코웃음을 쳤다. 그건 내 선택이었지. 내가 울며 부탁했니? 그 말 한마디에 지난 3년간의 밤샘 간호와 병원 대기실, 굳은 살 박인 손과 허리 통증이 모두 조롱당하는 기분이었다. 강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어머니, 사람으로서 그러지 마세요. 박순자의 눈동자가 번뜩였다. 오늘 밤 안에 나가. 내 눈에 띄지 마. 그 순간 부엌에서 된장찌개가 넘치며 뚝배기가 흔들렸다. 비와 끓는 국물 소리가 묘하게 겹쳤다. 강지은은 천천히 일어났다. 허리를 숙여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옷 몇 벌, 아들의 학원 공책, 병원 영수증이 잔뜩 든 봉투. 방 문 앞에서 8살 아들 민호가 서 있었다. 잠옷 바지 끝이 발목 위로 올라가 있었다. 엄마, 어디가? 강지은은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잠깐, 우린 아들이 가.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거실을 바라보았다. 산소호흡기 소리,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숨, TV 잡음. 이 집의 모든 소리가 아이에게도 공포였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안방 문이 열렸다. 남편 이민수가 나왔다. 넥타이를 풀고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지은아, 어디가? 강지은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얼굴. 이 집에 들어올 때 그녀가 전부를 맡기기로 했던 남자. 당신 어머니가 나가래. 이민수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이혼 서류보다 더 잔인한 결정이었다. 강지은은 아이의 손을 잡고 문을 열었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현관 불빛 아래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 고개 숙인 남편. 이 집에서 그녀를 부를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그 순간 강지은의 인생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였다. 비는 그칠 줄 몰랐다. 강지은은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낡은 우산 하나의 의지에 골목을 걸었다. 바람은 차갑고 아이의 손은 더 차가웠다. 엄마, 우리 집 없어?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강지은은 아이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있어. 엄마랑 민호랑 같이 있으면 그게 집이야. 하지만 그녀 자신도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통장에는 병원비와 생활비로 남은 잔액이 거의 없었다. 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다. 그날 밤 강지은은 작은 찜질방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수면등 아래에서 아이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엄마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만으로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은은 아이를 데리고 일용직 소개소를 찾았다. 청소, 설거지, 병원 간병. 그녀는 가리지 않았다. 얘가 있는데 힘들겠어요. 소개소 직원이 혀를 찼다. 강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일만 주시면 됩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새벽 청소, 낮엔 간병, 밤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이어졌다. 아들은 공부방에 맡겼다. 월세 반지하방, 곰팡이 냄새, 얇은 이불 하나. 하지만 그곳에서는 적어도 누군가가 그녀에게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다. 한편 시댁, 박순자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암세포가 폐까지 번졌고 의사는 가족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이민수는 병실 의자에 앉아 하루에도 수십 번 휴대폰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지은에게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그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어머니를 거역하지 못한 비겁함이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며칠 뒤 박순자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간신히 눈을 떴다. 지은이는 어디 갔니? 이민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지은이는? 불러. 지은이, 보고 싶어. 그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처음으로 들려오는 약한 부탁이었다. 그날 저녁, 강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민수. 그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지은아, 엄마가 너 보고 싶대. 강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아, 엄마가 오래 못 버티실 것 같아. 그 말에 강지은의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알겠어요. 단 3마디. 그 이상은 필요 없었다. 다음 날 새벽, 강지은은 아이를 이웃 아주머니에게 맡겼다. 오늘은 엄마가 꼭 늦게 와야 해.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있어. 아이의 손이 그녀 옷자락을 붙잡았다. 엄마, 또 안 오는 거 아니지? 강지은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엄마는 이제 어디도 안 가. 병원 복도는 차가웠다. 소독약 냄새, 간호사들의 발걸음, 기계음. 강지은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침대 위에 누운 박순자는 몇 달 전보다 더 작아져 있었다. 피부는 누렇게 뜨고 눈동자는 깊게 꺼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이 강지은을 알아보았다. 왔구나. 강지은은 천천히 침대 곁에 앉았다. 어머니. 박순자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간신히 입을 움직였다. 예. 왔니? 이미 나가라고 했는데. 강지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사람이 끝날 때는 미움보다 예의가 남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박순자의 눈이 흔들렸다. 이민수는 병실 구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박순자의 손이 떨리며 강지은의 손을 찾았다. 차갑고 가벼운 손. 지은아. 네, 어머니.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강지은의 가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 사과가 끝이 아니었다. 박순자의 숨이 가빠졌다. 모니터의 심박 소리가 빨라졌다. 지은아, 내가 너에게 숨긴 게 있다. 강지은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이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무슨 말이야? 박순자는 마지막 힘을 모아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기계음, 심전도 모니터의 가느다란 삐소리, 그리고 세 사람의 억눌린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박순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말을 이어가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강지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말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박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마치 이제야 마지막 숙제를 끝내야 한다는 듯. 지은아, 내가 너를 내쫓은 이유. 이민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엄마, 왜 그런 말을. 박순자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산소호흡기를 잠시 떼어내고 입을 열었다. 내가 너희 아이 없애라고 했었다. 순간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강지은의 눈동자가 크게 확장됐다. 이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지금 뭐라고?
박순자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그러나 그 말은 또렷하게 꽂혔다. 첫 번째, 아이. 내가 유산했을 때 내가 병원에 부탁했다. 강지은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과거, 그날의 전화. 굳이 가질 필요 없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어머니, 그게 어머니였어요. 강지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박순자는 눈을 감았다.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이 집 완전히 차지할까 무서웠다. 이민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이를? 박순자는 마지막 힘을 끌어올렸다. 내가 나쁜 년이다. 하지만 너를 지키고 싶었다. 강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지키고 싶었다고요. 박순자의 숨이 가빠졌다. 모니터의 삐 소리가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내 아들, 내 곁에 두고 싶었다. 이민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엄마가 내 가정을, 내 아이를. 강지은은 조용히 일어났다. 손에 남은 체온이 서서히 식어갔다. 어머니. 박순자가 겨우 눈을 떴다. 지금 이 순간까지 저를 2번 죽이시네요. 그 말이 끝나자 심전도 모니터가 길게 울렸다. 삐. 간호사가 뛰어들어왔고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사망 시각 오전 3시 17분. 이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끝이 떨렸다. 내 아이, 엄마가 내 아이를. 강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빛이 서서히 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장례식장, 하얀 국화 냄새, 검은 정장들, 낮게 울리는 조문객들의 속삭임. 강지은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다. 영정 속 박순자는 생전처럼 냉정한 얼굴이었다. 이민수는 그녀 옆에 서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지은아. 이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몰랐어. 엄마가 그런 짓을 한 줄. 강지은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몰랐던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럼 우린 어떻게? 강지은이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민수 씨. 그 호칭 하나에 이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는 당신 어머니에게 아이를 잃었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당신에게 가정을 잃었어요. 이민수는 입을 열지 못했다. 강지은은 영정사진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그 인사는 마지막 작별이자 완전한 절연이었다. 장례가 끝난 날 밤, 강지은은 반지하 방에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할머니 이제 안 아파? 응, 이제 아무도 우리 괴롭히지 못해. 아이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강지은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물 자국이 남은 벽, 희미한 전등.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부서졌던 모든 것 위에 새로운 결심이 쌓여가고 있었다. 며칠 후, 이민수는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강지은이 떠난 자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그날 먹다 만 된장찌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냄비를 바라보다 천천히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울음은 이미 늦은 후회의 소리였다. 그리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달라졌다. 강지은. 쫓겨났던 며느리, 버림받았던 아내, 아이를 잃었던 어머니. 이제 그녀는 자신과 아들을 위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아침, 강지은은 아들의 손을 잡고 구청 복도를 걸었다. 벽에 붙은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고 서류철을 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갔다. 엄마, 여기 뭐 하는 데야? 민호가 속삭였다. 이제 우리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이야. 강지은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에 서명을 마쳤다. 종이에 적힌 이름 3글자. 이민호에서 강민호로. 펜 끝이 종이를 떠나는 순간 아이와 그녀를 묶고 있던 과거의 마지막 실이 끊어졌다. 반지하 방. 작은 창문 틈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먼지가 떠다니는 공기 속에서 강지은은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타닥, 타닥.
그녀는 온라인 상담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밤에는 편의점, 낮에는 공부. 아이를 재운 뒤에는 상담 실습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았다.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매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답은 아이의 웃음이었다. 여름이 왔다. 민호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웃었다. 이제는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민호가 말했다. 엄마, 나 우리 집이 좋아. 강지은은 아이를 꼭 안았다. 엄마도 그래.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한편 이민수. 그는 빈집에서 홀로 살았다. 어머니의 사진도 아내의 흔적도 모두 사라진 것일. 퇴근 후 그는 매번 휴대폰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지은에게 전화해도 될까?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영정 앞에서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민수 씨. 그 호칭이 그를 영원히 남의 사람이 되게 했다. 어느 늦은 밤, 강지은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울렸다. 여보세요. 지은아. 이민수의 목소리였다. 강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무슨 일이세요? 민호, 한 번만 볼 수 없을까? 강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아래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아이는 지금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강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민수 씨, 당신은 이미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요. 뚝, 통화가 끝났다. 그 이후 그 번호는 다시 울리지 않았다. 1년 후, 작은 심리상담 센터. 문 앞에는 강지은 상담실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지친 표정이 많았다. 강지은은 그들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맞이했다. 여기서는 누구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담자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과거의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였다. 퇴근 후 강지은은 아들과 함께 좁은 옥상에 올라 하늘을 보았다. 엄마, 별 보여? 응, 저기 제일 밝은 거. 저 별 우리 거야. 강지은은 웃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야. 그날 밤, 강지은은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당신의 마지막 한마디가 당신의 가족을 무너뜨렸지만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덕분에 나는 나를 찾았어요. 비는 다시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의 비였다.